반갑습니다. 저는 미라클 그룹의 해피드림 라인의 이나겸입니다. 오늘 저를 좀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의 이야기가 조금이나마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고 또 희망이 되는 시간이 되기를 조금 기대해 봅니다. 음, 저는 조금 많은 병치레를 좀 했습니다. 자궁근종도 제가 두 번인가 수술을 했고요. 그다음 자궁 내막 등으로 수술도 했습니다. 어, 건강하지 못했던 것 같은데 왠지 건강에 대한 자신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제가 20년 전에 유방 상피내암을 이제 판정을 받고 5년간 좀 치료를 받고 완치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유방 상피내암 그 영양 때문에 제가 결혼도 늦게 했지만 이제 임신도 늦게 하면서 출산도 하고 왠지 출산을 못할 것 같았는데 출산도 하면서 어, 건강에 대해서 좀 자신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건강 관리를 하지 않고 있다가 오랜 세월을 이제 보내고 작년에 9월에 제가 원발성 폐암 조금 사기 목소리 조금 끊기네요. 안 들릴까요? 폐암 사기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때 제가 사기를 받으면서 어느 사기라는 진단이 이제 나온 것처럼 제가 그때 암 전이가 어떻게 됐었냐면 폐, 그다음 간, 그다음에 이제 뼈 쪽으로 전이가 됐겠죠. 근데 뼈에는 어디가 전이가 됐냐면 어깨, 그다음에 척추 세 군데, 그다음 지금 이게 골반, 네, 전체 골반, 엉덩이뼈 전체 다 전이가 된 상태에서 제가 지금 진단을 받았거든요. 어, 제가 제일 처음에는 아픈 증상이 그냥 허리가 좀 아팠어요. 허리가 좀 아파서 정형외과를 갔습니다. 정형외과를 가서 주사를 맞고 경과를 좀 지켜보고 조금 나아지는 듯 했으나 계속 아픈 거예요. 그러더니 갑자기 이제 고관절 쪽이 이제 아프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고관절 쪽에서 아파서 또다시 정형외과를 방문하면서 치료를 계속 받습니다. 받는데 주사도 맞고 했지만 경과가 그렇게 좋지가 않더라고요. 한 2, 3일 지나면 다시 아픈 거예요. 그래서 정형외과에서 이게 치료할 게 아닌가 보다. 왜냐하면 제가 오른쪽 무릎을 수술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방 십자인대가 끊어져서 다른 걸로 이제 시술을 하면서 내가 걸음걸이가 안 좋아서 좀 골반이 아픈가 보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병원을 옮겨 다니면서 계속 치료를 받고 있다가 계속 안 나아서 그냥 침을 맞으러 가야 되나 보다 해서 침을 맞으러 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병이 호전이 안 되니까 계속 그 병원에서 이제 대침을 놓기 시작했어요. 대침을 놓으면서 한 석 달 정도, 제가 제일 처음에 아픈 걸 인지하고 나서 한 석 달 정도가 지났습니다. 그런데 그때 병이 낫지 않으면서 계속 제가 이제 어떻게 됐냐면, 쩔뚝거리기 시작해요. 쩔뚝거리기 시작하고, 오른쪽 다리를 이제 끌기 시작합니다. 제대로 걷지 못하고, 오른쪽 다리를 끌기 시작하는 가운데, 이게 좀 심상치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계속 직장 생활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냥 괜찮아지겠지 하고 넘기고 있는 중에 갑자기 이제 갈비뼈 쪽이 아프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프다가 안 아프다가 아프다가 안 아프다가 이렇게 반복이 되니까 그렇게 제가 심각성을 인지를 못하다가 무거운 물건을 이제 높이 올리다가 뜨끔하면서 너무 이게 통증이 심해서 정형외과를 갑니다. 제가 계속 정형외과를 다니고 있었으니까. 근데 그때 CT를 한번 찍어보자. 뼈가 끊어진 게 좀 이상하게 좀 끊어진 것 같아서 CT를 찍어보자 해서 CT를 찍었는데 그때 간하고 폐에 전이가 된 걸 발견을 했죠. 그래서 좀 큰 병원을 가면 좋겠다 해서 저는 이제 부랴부랴
서울에 있는 병원으로 이제 가게 돼서 저 진단을 받기 시작합니다. 진단을 받았을 때 이제 그 병원에 제가 한 3개월이 아니고 3주 정도 있었거든요. 3주 정도 있었는데, 이미 제가 진료 의뢰서에 이제 암이 의심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암은 저는 인지를 하고 있었고요. 암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됐는지가 되게 궁금해 했었어요. 그리고 나서 저한테 폐암 사기라고 진단을 내려주시고, 판독을 해야 되는 기간 동안 병원에 있으면서, 제가 제일 먼저 좀 필요했던 것들이 있었어요. 우선은 제가 진단 판정을 받고 나서 다 아시겠지만 너무 이제 슬픔에 빠져 있는 가운데에서 제일 먼저 제가 정신을 좀 차려야 되겠다. 이렇게 제가 무너지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제일 먼저 들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좀 멘탈 관리를 하자라는 생각과 그다음 어쨌건 이 병을 이겨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내가 잘 먹어야 되고 어떻게 먹느냐가 너무 중요할 것 같다. 그래서 이제 식단 관리를 좀 어떻게 할지에 대한 고민이 좀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그러면 병을 이기려면 체력 관리, 면역 관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건 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제가 좀 고민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가 제일 먼저 시작한 게 멘탈 관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신앙에 있기 때문에 우선은 너무 오랜 세월 쉬고 있던 신앙을 다시 찾기 시작했고요. 병원에 있으면서 이제 성경 쓰기를 시작했습니다. 어, 제가 성경을 다 쓰는 순간 나는 완치되리라. 이 믿음으로 성경을 쓰기 시작을 했고요. 지금 현재도 지금 계속 쓰고 있고요. 그 다음 식단 관리를 이제 하려고 하는데 이게 제일 저한테는 좀 힘이 들었어요.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될지, 어떤 걸 먹어야 될지가 너무너무 중요한데 아는 게 하나도 없었어요. 그 주위에서는 이제 유기농으로 먹어야 된다. 유기농 채소로 식단을 짜야 된다. 이제 그 얘기를 해주시고 아니다. 소금을 줄여야 된다. 점식 식단으로 준비해라. 고기는 절대 먹으면 안 돼. 그런데 병원에서는 고기를 조금씩은 매일 먹게끔 저한테 암 환자는 특히는 먹어야 됩니다라고 또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면 고기는 안 된다고 하는데 또 병원에서는 먹으라고 하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너무 고민을 하고 있으니 이제 저희 남편이 고민하다가 그럼 암 환자 전문 식당이 있더라. 그래서 저를 이제 어디에 보낼 생각을 했냐면 암 전문 요양센터에 한 3주간을 보낼 생각을 하더라고요. 퇴원을 하면. 거기 가서 식단을 어떻게 짜서 먹는지를 배워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밥을 좀 해줘야 될 것 같은데 자기는 아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 네가 가서 식단 나오는 것마다 사진을 찍어서 오라. 저는 그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 왜냐하면 그게 3주 정도 2주인가 3주인가 가는데 200에서 300을 달라고 했던 것 같아요. 그 비용도 너무 많은 데다가, 2주 내지 3주의 식단을 받아와서 그걸 몇 년을 같은 걸 계속 반복해서 먹을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고민을 하고 있었죠. 그 고민만 하다가, 그냥 계속 이제 인터넷 뒤지면서 뭘 먹어야 될지를 좀 고민하고, 그렇게 있다가 이제 퇴원하고 와서는 그냥 엄마가 주신 반찬에 뭐 좋다는 청국장에 이제 이렇게 좀 먹고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듯이 제가 뼈 쪽에 전이가 다 되었고 척추와 골반 쪽에 전이가 되다 보니까 걷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퇴원할 때 휠체어를 타고 퇴원을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때 병원에서 장애인을 좀 등록을 하고 싶다. 왜냐하면 걷지를 못했기 때문에 어, 입원할 때 제 상태가 혼자서 걷지를 못했거든요. 누군가의 부축을 받고 입원을 했었거든요. 근데 퇴원할 때도 항암제를 먹기 시작했지만 제가 다행히 폐암 사기 표적 항암제를 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표적 항암제를 먹기 시작했지만 퇴원할 때는 제가 걷지를 못해서 장애인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불안감을 가지고 퇴원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병원에서는 계속 걷지 않으면 정말 영원한 불구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아프더라도 무조건 일어서서 걸으세요라고 말씀을 하셔가지고 제가 정말 이때 걷고 있는 모습이긴 하지만 어, 걷기 전에 휠체어에 앉아 있다가 걷고 나서 휠체어에 타고 그렇게 집으로 왔거든요. 그리고 저 보조기는 제가 척추에 전이가 됐었기 때문에 척추가 부러지면 제가 수술을 하기도 힘든 상태가 된 상태예요. 그래서 절대 척추가 부러지면 안 됩니다. 척추가 부러지면 그 후에는 어떻게 될지 장담을 못 드립니다. 라고 병원에서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보조기를 뭐 최소 6개월 정도 말씀을 하셨고, 6개월 이후도 상황을 보고 보조기를 뺄지 안 뺄지를 결정하자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조기를 착용을 하고, 정말 한 200m 걷는데 1시간이 걸렸어요. 그 정도로 걷기가 힘들었는데 정말 맨발 걷기로 제가 체력 관리를 하겠다는 진짜 굳은 의지를 가지고 맨발 걷기를 시작하면서 제가 이제 투병 생활을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제가 의지를 가지고 하려고 해도 뭐가 생기냐면 이제 제가 표적 항암제를 먹기 시작했다고 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항암제라는 게 다 부작용이 있다 보니까 첫 번째 저한테 설사가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설사가 나타나서 조그만 걸 먹어도 이제 화장실을 가야 되고 그런 상태가 있었는데 뭐 설사가 부작용이라고 말씀을 제가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아, 설사가 있나 보다 하고 그냥 제가 좀 받아들이고 있었거든요. 그 다음에 일어나는 게 피부 트러블이었어요. 쉽게 말하면 모공이라는 모공에 다 염증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간지럽기 시작하고 그게 다 딱지가 않기 시작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좀 모공이나 이런 쪽을 긁으면 완전히 각질이 엄청나게 일어나거든요. 그렇게 지금 이제 피부 트러블이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몸이 되게 건조해지기 시작합니다. 근데 제가 이 부작용이 생기면서 제일 받아들이기 힘들었던 부분이 어떤 거였냐면, 제가 피부가 그 항암제라는 게 표적 항암제가 표피를 이렇게 조금 건드리는 항암제다 보니까 제가 이 표피가 되게 얇아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우리 인체 중에 제일 얇은 기관인 입술이 제일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데 이 입술이 이제 이 각질이 너무 얇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랫입술과 윗입술이 만났다가 또 이렇게 입을 딱 벌리면 위에 귤 껍질 사진 보이시죠? 이것처럼 제 입술의 껍질이 자자자작 벗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을 못했습니다. 입술이 만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우 이러고 살았거든요. 그러면서 너무 아프니까 제가 립밤 좋은 거랑 좋은 거 다 발라봤어요. 근데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너무 힘드니까 말도 제대로 못하고 있는 중에 제 상태를 아시고 저희 이제 교회 그 이선아 사장님께서 제가 이제 입원하기 전에 저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도 해주셨고 너무 감사한 분이신데 이선아 사장님께서 제가 너무 이제 마음에 쓰셔서 저를 이제 따로 한번 만나기를 원한다 하셔가지고 제가 만났습니다. 그래 만나서 그때 저한테 상태를 보시고 어떤 걸 좀 하나 이게 너무 몸에 좋다고 이제 권하시면서 이제 한 잔 주셨는데 그게 뭐냐면 산삼생식이랑 이뮨이랑 비타민 C랑 그다음에 면역 유산균을 이렇게 좀 섞어가지고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반신반의하면서 그냥 너무 감사한 분이니까 저한테 이제 믿음을 주셨던 분이니까 그냥 그 자리에서 알칼리수에 이렇게 타서 이렇게 주셔서 이렇게 면역두유하고 알칼리수에 타서 주셔서 그냥 마셨는데 거의 다 먹어갈 때쯤 되니까 제 입술이 제가 금방 이렇게 너무 얇아서 두 입술을 못 붙이고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 각질이 입술 껍질이 조금 끄덕끄덕 좀 마르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 몸이 어떠냐면 통증을 잘 못 느껴요.
그러니까 좋은 걸 먹어도 잘 모르고 나쁜 걸 먹어도 잘 몰라요. 몸이 반응을 좀 잘 안 하거든요. 그래서 제 몸에 뭘 테스트를 잘 안 해요, 영양제를. 근데 제가 딱 먹자마자 어, 표시가 나는 게 이분이 이 생식이 처음인 거예요. 그냥 너무 놀래서 그때 제 남편이 옆에 같이 있었는데 남편한테 물었어요. 혹시 내 입술이 보이니? 이렇게. 그러니까 보더니 너무 놀라는 거예요. 어, 입술이 좀 말랐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정말 신기하다. 그러고 나서 이제 생식에 대한 설명을 좀 듣습니다. 근데 제가 그때는 결정을 못했어요. 제 몸에 변화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한 번 더 만나기로 하고 저 양산센터에 가서 다시 한번 김일원 사장님을 만나서 얘기를 듣습니다. 근데 그때도 산섬 생식이랑 이문이랑 넣어가지고 저한테 생식을 이제 주셔가지고 또 먹었어요. 근데 또 먹었는데 그때도 입술이 똑같이 마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저랑 제 남편이 너무 신기하면서 이걸 먹어야 될까? 이게 정말 나한테 도움이 될까? 이제 고민을 하기 시작했어요. 고민을 하기 시작하다가 이선화 사장님께서 저한테 영상을 하나 주셨거든요. 그 영상을 주셨는데 그게 뭐였냐면 여러분도 보셨을 것 같은데 황성주 박사님의 먹거리 혁명이라고 이 영상을 이제 주시는데 이 부분 중에 한 부분이 요한계시록 22장 2절 말씀이 이제 제 눈에 확 들어온 거예요. 주님께서 이미 12가지 열매와 그다음 나무 잎사귀를 가지고 치료를 하시기로 우리한테 예비해 놓으셨다는 게 너무 제 마음에 확신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 남편이랑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얘기를 하면서 주님께서 이미 다 준비해 놓으신 음식인 것 같으니 우리가 믿고 한번 먹어보자. 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이제 구매를 이제 결단하고 먹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이제 케어팩을 제가 암 환자다 보니까 케어팩을 추천해 주셔서 케어팩으로 이제 구매를 결정을 하고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폐하고 관절, 뼈, 간 이쪽에 다 전이가 됐었기 때문에 필요한 모든 것을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케어팩과 더불어서 두유, 그다음에 제가 폐암 환자한테 꼭 필요하더라고요. 아까 교육을 들으니까. 그래서 좀 더 먹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호모비오틴, 그다음에 멀티미네랄, 아가리쿠스, 정신, 비타민, 뼈 건강, 그다음에 저기 뭐죠? 이거 프리맥, 그다음에 간 건강 이렇게 제가 우선 구입을 해서요. 케어팩이 지금 원래는 하루에 한 끼씩 먹게끔 해서 3개월 양인데 저는 메가요법을 사용해서 하루에 2끼씩 먹고 그래서 한 달 반 만에 한 세트를 다 먹었어요. 이때 저는 솔직히 이거를 그냥 밥이라 생각 안 하고 약이라 생각하고 반드시 다 챙겨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로 챙겨 먹었냐면 저녁에 뭐 외식을 하거나 누구를 만나서 다른 걸 먹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생식을 먼저 먹고 예, 일반식을 했습니다. 그 정도로 제가 지금도 현재 그렇게 하고 있는데 무조건 2끼는 먹겠다. 어떻게든. 그래서 지금 케어팩 한 세트를 1개월 한 달 반 정도로 다 지금 섭취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알칼리수가 너무 중요하다는 걸 또 교육을 통해서 알게 되어서 알칼리수도 제가 설치를 했고요. 그리고 제가 정말 절대 없으면 안 되는 밤에 암 환자는 조금 따뜻하게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제가 잘 때 꼭 필요한 라파 이렇게 제가 이런 제품으로 지금 또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음, 제가 지금 이런 생식을 먹은 지가 1년 3개월이 됐거든요. 저는 지금 이걸 먹으면서 너무 좋았던 게 뭐냐면 제가 제일 고민이었던 게 식단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매일 먹는 거가 결국은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했었을 때 나를 변화시킨다고 봐요. 내가 매일매일 하는 습관이 나중에 나를 변화시키듯이 우리가 매일매일
하는 모든 것들이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밥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밥이 우리한테 어찌 보면 한 끼 먹는 밥이 뭐가 그리 중요할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매일 먹는 밥을 변화를 준다면 내 몸에도 변화가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저를 위해서 밥을 짓지를 못하겠더라고요. 제가 제 살자고 좋은 유기농 채소에 아침에 밥하고 점심에 밥하고 저녁에 밥하고 그리고 그 다음날 또 나를 위해서 유기농 채소를 사서 또 장만을 해서 또 밥을 짓고 그걸 매일매일 한다. 저는 정말 그 자체가 스트레스였거든요. 가족을 위해서는 조금 내가 밥을 할 수 있을 거란 생각이 드는데, 나를 위해서, 오로지 나를 위해서 밥을 짓는다는 건 저한테는 너무나 큰 어려움이었고, 너무나 큰 스트레스였는데, 이걸 너무 이 생식이 해결을 해준 거예요. 너무 쟤는, 그래서 이 식사에 대한 스트레스가 전혀 없어요. 그래서 아침, 저녁 생식을 먹고 점심은 제가 외부 활동을 하기 때문에 외부 활동하면서 또 점심은 또 제가 맛있게 제 건강을 위해서 좀 골라서 외부 음식을, 좀 일반식을 하거든요. 그래서 너무 좋고 이걸 먹다 보니까 제가 너무 좋으니까 내 가족도 먹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 남편도 먹고 우리 딸은 아토피 때문에 먹기 시작했고, 근데 그 아토피가 너무 좋아진 거예요. 긁지를 않아요. 그래서, 우리 그러면 아들도 있는데 아들도 먹게 되고, 그래서 저희 식구들이 다 먹거든요. 저희 가족들 다 먹다 보니, 우리 가족에 대한 식단도 제가 그렇게 많이 신경을 안 써도 되는 거예요. 왜 60에서 88가지의 재료가 들어가는 정말 좋은 식단이 있는데, 제가 아무리 좋은 식단을 마련을 한다 해도 이 생식을 따라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족들이 생식을 먹기 시작하면서 제가 식단을 그냥 제가 편한 대로 조금 준비할 수 있어서 저는 음식 장만에 대한 스트레스가 지금 현재 전혀 없거든요. 그래서 어떤 얘기를 듣냐면 주위에서 왜 그리 편해 보여? 왜 그리 즐거워 보여?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언제나 얘기를 합니다. 나 밥 짓는 거에서 해방됐어.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만큼 저는 이 식단 해결에 대해서 생식을 얘기할 때 저는 첫 번째로 얘기하는 게 식단 해결입니다. 왜냐하면 엄마잖아요. 엄마다 보니까 식단 해결을 해야 되고 또 제 몸을 관리를 해야 되면 어쨌건 식단을 신경을 써야 되는데 그것도 해결이 된 거예요. 그래서 두유에 타서 먹으면 되는데 너무 간편하고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걸 제일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제가 3개월마다 그 항암제에 대한 반응 검사를 합니다. 이것도 제가 정말 여러분한테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3개월마다 암 조직이 사라지거나 줄어듭니다. 첫 번째는 병원에서 뭐라냐면은 다이나믹한 결과를 바라지 마세요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제 항암제를 먹어도. 그런데 3개월 지나고 제가 반응 검사를 하니 다이나믹한 결과예요라고 의사 선생님께서 직접 말씀을 하셨거든요. 왜냐하면 골반에 있는 암 조직이 거의 다 사라졌고요. 그 다음 3개월 뒤에 가니 간에 있는 암 조직이 사라지고요. 그 다음 3개월 뒤에 가서 검사를 하니 어깨에 있는 암 조직이 사라지고요. 그 다음 가서 3개월 가서 또 검사를 하니 폐에 있는 암 조직이 한 개는 줄었고 제가 3개가 있었거든요. 한 개는 줄었고 한 개는 사이즈가 많이 작아졌습니다. 라는 걸 지금 3개월마다 가면서 듣거든요. 지금 현재는 지금은 안정화 단계입니다. 그래서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해서 저는 서울에 있는 병원에서 지금 양산에 있는 병원으로 옮겼거든요. 지금 왜냐하면 약만 꾸준히 처방을 받으면 되기 때문에 좀 그렇게 지금 결과가 상당히 좋고요. 그 다음 면역 관리를 저는 정말 또 추천해 드리고 싶은데 저는 사랑의 병원에 가서 자닥신과 미술토를 맞습니다. 음, 암을 우선 투병을 하다 보면 어떤 분들은 이제 의사 선생님 말씀만 듣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항암제만 먹거나 맞거나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저는 정말 통합적인 면역 관리가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저는 또 현재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이 지금
면역 관리를 하면서 여기 NK 세포라고 해서 그 면역 세포인데요. 제가 사랑의 병원에 가서 검사를 했거든요. 저는 1300 이상이 나왔습니다. 보통 제가 상담을 해보니까 500 이상이면 괜찮아요라고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근데 저는 1300 이상이 나와서 아, 이게 지금 면역 관리도 잘 되고 있구나를 좀 들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체력은 제가 생식을 먹다 보니까 이렇게 항암제 때문에 부작용이 많이 완화가 됐기 때문에 제가 에너지가 좋아요. 그래서 많은 외부 활동을 현재 좀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정말 지금 바깥에 나가면 암 환자인지 모릅니다. 모르고 제가 얘기를 해야지만 그랬어? 라고 얘기를 해요. 지금 현재 저의 모습입니다. 첫째 사진은 제가 짚라인을 탄 거거든요. 우리 가족들이랑 가서 짚라인을 탈 수 있는 이렇게 좀 공간이 있어서 제가 척추가 되게 걱정이었는데, 어, 척추 그 재활의가 가서 제 상태를 보고 보조기를 떼도 됩니다. 라고 말씀을 하셔갖고 지금은 보조기 착용 안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좀 자유롭게 조금 액티브한 활동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짚라인도 타고 카트라이더도 타고요. 현재 저는 전에 제가 했던 학생들 가르치는 일도 너무 지금 잘하고 있고요. 제가 외부에서는 아픈지를 모를 만큼 너무나 왕성하게 다니다 보니까, 제 주위 동료들이 저한테 많은 일을 또 부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프기 전보다 더 활발히 움직이고 있고, 뭐 이렇게 좀 체력이 따르지 않는다면 제가 못하겠습니다라고 얘기할 건데, 지금은, 네, 뭐든지 할 수 있어. 네, 할게라고 제가 고민 안 하고 그렇게 대답을 하거든요. 그만큼 지금 제가 왕성하게 체력이 많이 회복돼서, 잘 즐겁게 지금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아프면서 제일 많이 들었던 찬양인데요. 광야를 지나면 하는 찬양입니다. 제가 진단을 받고 나서 너무 절망 가운데서 이제 신앙을 회복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가운데 듣던 찬양인데요. 그땐 저는 정말 광야에 있는 것 같았거든요. 왜 주님이 저를 광야로 보내셨습니까? 라는 질문을 수없이 했고요. 근데 제가 수없이 기도하면서 느낀 건 이 광야가 나한테는 축복이구나. 왜냐? 그 광야에서 저는 다시 주님만 의지할 수 있었고, 주님이라는 빛을 온전히 의지하고 기대하고 바라보면서 갈 수 있었다는 게 저한테는 큰 축복인 거예요. 그래서, 이 광야를 지나면 가나안 땅이 나한테 있겠구나라는 또 기대와 희망도 생길 수 있는 찬양이었습니다. 어, 지금 누군가는 주위에 그 질병이라는 광야 속에서 계신 분이 계실 거예요. 이 일용생식을 통해서 그분들한테 광야에서 만날 수 있는 빛이고 희망이 되기를 저도 기대해 봅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조금 빛을 전달하는 이로미안이 되시기를 제가 부탁드리면서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